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레즈0510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주가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34,2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3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우주 개발 시대 열었다. 우주 개발 시대 열었다. 아, 네. 네. 한국항공우주가 우주를 약간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네, 화성 가나요? 네, 화성 갈 거니까 여기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화성을 안 갈 것 같고 사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우주 산업에 굉장합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지금 뭐 민간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민간 기업들이 우주 항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항공의 역사는 그 나사, 미국의 나사, 나사는 이제 국가 기관이죠. 국가 기관이 주도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흐름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성향이 바뀌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 민간 산업이 민간 회사가 막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민간 회사가 막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로켓 쌓아 올리고 달에 간다니 뭐 화성에 간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산업이라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막 밝히고 뭐 달에도 간다.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는 뭐 너 화성 가? 우리는 달에 갈게. 이러면서 아마존은 뭐 달에 추진하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간다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여기 발맞춰 나가겠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주 개발 항공우주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 지금 민간 주도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인공위성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 지금 이 차중 위성 1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건데요.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고도 497km 궤도에서 약 6개월간 통신 점검 및 뭐 이런 운영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표준 영상을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인공위성. 이거를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민간 선봉장으로서 플랫폼에 나서고 있고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근데 최근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실적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0%나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진짜 폭락했네요. 네, 이상하게도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이상한데 매출은 26%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85%나 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하지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단기적인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실적 부진을 또 한번 봐야겠죠, 약점을. 왜 부진했으면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우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그렇죠. 우주에도 코로나가 감염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 KAI 이게 한국항공우주 약자로 KAI를 하는데 얘네가 이제 민간 쪽으로 하는데 민항기 기체 부품 사업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민항기. 그러니까 이게 우주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 항공기 하는데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수주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수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급감했는데 저는 이거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그 아까 한국우주 쪽으로도 개발을 잘했지만 그 뭐랄까 전투기 신형 전투기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그 미사일을 막 쏘고 두두두두 쏘는 그 전투기를 최근에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의 좀 전투기를 우리가 사들이는 미국에서 이제 고급 전투기는 우리한테 안 팔고 지네가 꽁꽁 갖고 있고 숨겨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오리처럼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안 팔고 스텔스기 이런 건 안 팔고 좀 약간 걔네가 싸구려 이런 거 좀 파는데 그런 걸 막 사들이고 하다가 한국항공우주에서 정말 고급 전투기를 이번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좀 만들었거든요.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군대에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2분기나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탱크 전문은 아닌데 아무튼 전투기 쪽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항공 역사를 새로 쓰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 전투기 사업을 새로 써내려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좀 안 좋아졌지만 민간 쪽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수주 라인이 줄었지만 다시 국가 기관 산업의 이 군수 산업, 전투기 산업으로 실적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 기술력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우주 쪽으로, 인공위성 이쪽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한번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좀 올랐어요. 여기 떨어졌다가. 근데 이거 뭐 일봉상으로는 크게 뭐 매력성은 보이지 않는데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이게 예전에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10만 원까지 때 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3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라서 가격대가 전 싸다는 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아까 이 정도로 보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전성기 때 2015년 잘 나갈 때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30% 가격대다. 무려 70% 세일을 하고 있다. 자, 근데 무려 2015년보다 기술력이 더 좋아졌어요. 이때는 전투기 사업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독자적으로도 전투기가 막 개발하고 인공위성도 막 쏘고 막 이런 기술력이 엄청 좋아졌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PBR도 2밖에 안 됩니다. PBR 보니까 2.7, PER도 44. 이 정도면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국가 약간 우리나라 군수 사업 중에서는 약간 그래도 전투기 쪽으로는 독점이나 마찬가지. 독점은 아닌데 독점 비스무리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최근의 실적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이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